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요즘 정말 뜨거운데요. 특히 청약 만점 통장으로도 당첨이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건지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헤럴드 경제나 비즈워치, 머니투데이 같은 곳의 자료와 또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그 맥락을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지 또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거기에 좀 중점을 둬보죠.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건 역시 가격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이죠.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 열기가 강남 3구는 물론이고 이제 강북, 심지어 수도권까지 막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마치 가격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듯한 느낌? 그런 모습인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그냥 잠깐이라다 말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경제나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매물이 너무 없다는 거죠. 아, 매물 부족 문제 심각하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호가를 계속 올리고 그래서 뭐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매수 희망자들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마음이 급해지죠.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그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온 만점 통장 낙첨 사례, 이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례는 정말 상징적입니다. 여기서 만점 통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점인데. 그렇죠. 가점 만점이면 84점이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떨어졌다. 이건 진짜 이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만점 통장 낙첨 사례는 현재 시장의 수요 압력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매물은 계속 줄어드는데 사려는 사람은 물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약간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악순환이요? 네, 이게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서 어쩌면 좀 과열 양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과열, 패닉 바잉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패닉 바잉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가격이 더 오를까봐 불안한 마음에 그냥 서둘러서 집을 사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네. 조선비즈나 한국경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부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 심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군요. 네, 그렇죠.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공해주신 전문가 분석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현재 상승세가 어쩌면 본격적인 장기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신중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장기 상승의 시작이요? 물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현재 시장 에너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이런 과도한 투기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의 역할,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당연히 의식하고 있겠죠. 그래서인지 공급 확대 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까 3기 신도시 용적률, 그러니까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이걸 높여서 집을 더 많이 짓게 하고 서울 안에 비어있는 국공유지까지 추가로 개발한다. 뭐 이런 방안들을 추진 중이라고 하더군요. 네, 정부의 그런 공급 확대 시그널은 분명 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함께 보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꼭 정책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렇죠. 다른 변수들도 많죠. 네,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식 변화 같은 사회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맞아요. 복합적이죠. 따라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금 바로 예단하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런 다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은 부족하고 여기에 청약은 극도로 과열된 그야말로 뜨거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뜨겁죠. 그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도 같이 커지고 있고요. 정부는 공급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어쩌면 더 큰 상승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내 집 마련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맥박을 읽는 일과 같다고 할까요? 아, 도시의 맥박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런 폭넓은 시야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높은 가격과 또 여러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울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계속 뜨거울까요? 식지를 않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거군요. 네, 어쩌면 여기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좀 더 깊은 어떤 열망이나 혹은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